이번 시간에는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확률이라는 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거보다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되는 확률의 내용은 용어가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문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중학교식에 그냥 확률 기본적인 성질만 갖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꼭 기본적인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해도, 자,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주사위 하나를 예를 들을게. 주사위 하나를 던진다. 그 던지는 자체를 뭐라고 한다? 시행. 주사위를 던지는 게,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가 시행이야.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 결과가 사건. 그래서 이건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그래서 시행은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고 그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사건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가가 됐지.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알겠죠?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이란 말이 추가가 됐어. 사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 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든 것처럼 1, 2, 3, 4, 5, 6, 6가지 숫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요 S가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6이 나오는 요 6가지가 표본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 공간을 S로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1, 2, 3, 4, 5, 6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또 위에 표본 공간 1, 2, 3, 4, 5, 6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었으니까 사건이 6개 나올 수 있으니까 2의 6제곱이라서 6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64개의 부분 집합 다 구해보면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1일 때 1, 2, 3 이렇게 하나짜리 4 쭉 나오고, 뭐 1, 2 같은 것도 포함될 거고, 3개짜리 1, 2, 3 중간을 다 쓰지 않고 선생님이 지금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1, 2, 3, 4, 5, 6이 다 들어간 요 마지막까지 갈 수 있겠지. 이렇게 요 안에 64개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사건 하나 1로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근원 사건.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 S를 전사건. 아까 맨 마지막에 나온 1, 2, 3, 4, 5를 전사건. 그리고 공집합에 대응하는 사건은 공사건. 즉 어떤 시험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전사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행은 뭐라고?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시행, 그거를 실험하거나 관찰하는 걸 시행. 그리고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을 사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표본 공간은 아까 주사위를 예를 들면 1, 2, 3, 4, 5, 6이 S가 표본 공간이었고, 사건은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 64개가 부분 집합이 되고 그게 사건이 되는 거지. 여기서는. 그리고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집합을 근원 사건. 1 따로, 2 따로 이런 것들, 3 따로 해서 6까지 4,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원 사건. 그 다음 전사건은 한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 아까 S 똑같은 거죠. 이 표본 공간하고 똑같은 1, 2, 3, 4, 5, 6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전사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사건을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이 공집합은 공사건. 알겠죠? 좀 정리가 되지? 그래서 확인 문제를 보면 1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로 나타내고, 10원짜리 동전은 앞면, 100원짜리 동전은 뒷면이 나오는 근원 사건을 HT로 나타낼 때, 자, 표본 공간 S를 구하라. 표본 공간은 일단 10원짜리도
앞, 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100원짜리도 앞과 뒤가 나올 수 있지. 이 조합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앞, 뒤 이것들이 다 근원 사건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앞뒤, 뒤앞, 뒤뒤까지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표본 공간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중에서 하나는 앞면, 이게 1번에 대한 답이 될 거고, 하나는 앞면, 하나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 A를 구하라. 그럼 A는 이 중에서 HT, TH가 되겠죠. 그래서 HT, TH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 B를 구하라. 그러면 이 3번의 B는 HH와 TT가 있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이 뒷면이 나오는 사건 C. 적어도 한쪽이 뒷면 나오는 건 HH 둘 다 앞면인 경우만 빼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써주면 되겠지. 4번에 대한 답은. 그래서 C는 요 세 가지 써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알겠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우리가 그 기본 용어를 아는 상태에서 배반 사건과 여사건을 배우기 위해서 일단 먼저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을 A, B 합사건이라고 한다. 이 합사건은 뭐와 같다? 합집합. A 합집합 B와 같은 거. 이거를 확률에서는 합사건이라고 부른다. 표본공간이 지금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두 사건 A는 1, 3, 6이고 B는 2, 3, 7이라고 할 때 A 합집합 B는 1, 2, 3, 6, 7 나오겠지. 이거를 우리가 합사건이라 한다. 알겠죠? 그 다음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곱사건. 이건 합집합이랑 교집합과 같은 거다. 곱사건. 합사건은 말도 좀 편하지. 합사건은 합집합하고 같은 거고, 곱사건은 뭐랑 같다? 교집합과 같습니다. 그건 잘 기억해 두고요. 표본공간 S가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두 사건 A, B가 S는 1, 3, 6이고 B는 2, 3, 7일 때 교집합이 둘이 공통으로 3이 있죠. 요 A 교집합 B는 3이 되겠지. 이런 거를 곱사건이라고 한다.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공통인 게 하나도 없어. 이걸 우리가 이 확률에서는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S가 1, 2, 3, 4, 5, 6일 때 A가 1, 2, 3이면 B가 4, 5가 되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면 두 사건은 서로 배반하고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배반 사건 4, 5 말고도 많이 있겠죠. 4도 되고 5도 되고 6도 되고 그걸로 만든 것들은 다 가능하겠죠.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우리가 A의 여사건이라고 한다. A 여사건. 그럼 A 교집합, A 여집합도 공집합이 되니까 A하고 A와 A 여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 되겠죠. 서로 배반 사건이다. 여기까지 기억해두고, 그래서 표본공간 S가 1, 2, 3, 4, 5, 6에 대해서 A는 1, 2, 3이 여사건은 A 여집합이고 A 여집합은 4, 5, 6이 된다. 얘네들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말들이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지?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사건을 배반 사건, 여사건은 A 여집합. 기억해두고, 그럼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다음 사건을 집합으로 나타내요. A 합집합 B는, 자, 일단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건 2, 4, 6일 테고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는 2, 3,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A 합집합 B를 구하면 2, 3, 4, 5, 6이 될 거고, 두 번째 A 교집합 B를 구하면, 곱사건을 구하면 2만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A 여집합을 구하면 A 여집합은 2, 4, 6인데 2, 4, 6을 제외한 뭐가 있어? 1, 3, 5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4번 A 여집합과 교집합 B 여집합. 이거는 우리가 따로따로 A 여집합 구했으니까 이제 B 여집합 구해서 교집합을 구해도 되고,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A 합집합 B 여집합으로 바꿔서 풀 수도 있어. 그래서 A 합집합 B는 2, 3, 5, 6, 2, 3, 4, 5, 6이었으니까 이거 여집합 구하면 1이 되겠죠. 이게 더 쉽지? 이거 잘 기억해둬. 그 다음에 표본공간 S가 1, 2, 3, 4, 5, 6에 대하여 사건 2는 1, 2, 3이고 F가 2, 3, 4일 때
E와도 배반이고 F와도 배반이 사건 H의 개수를 구하라. 둘 다 배반이어야 돼. 그러면 일단 E와 배반인 거는 2의 여집합이 되겠죠. 2의 여집합은 4, 5, 6이 될 거고, F의 여집합은 2, 3, 4 빼면 1, 5, 6이 되겠죠. 그러면 1하고 4는 각각의 경우만 되고 5, 6은 그러니까 교집합을 구하는 것이기 위해서 2의 여집합과 교집합 F의 여집합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답은 5, 6이 되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여집합을 구해서 교집합을 구해도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드모론의 법칙을 써도 돼. 두 가지 다 할 수 있겠죠. 아, 이걸 개수를 구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요 5, 6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배반 사건이 되겠지. 둘 다에. 그래서 2의 5, 6이 원소이 2개인 걸로 2의 제곱 4개가 된다. 여기까지 해줘야 돼. 개수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5, 6을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은 모두 2에도 배반 사건이 되고 F에도 배반 사건이 된다. 알겠죠? 문제를 끝까지 봐서 마무리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수학적 확률. 이게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 것 같아. 그지? PA라는 걸 우리가 프로버빌리티가 확률이니까 PA라고 나타내고, 얘는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일단 경우의 수를 두 가지 구하는 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구하고 분의 사건 A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궁금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수로 나타낸 게 확률이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뭐였어? 우리가 근원 사건의 표본 구간 S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수가 NS가 되겠지. 그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고, 그 중에서 사건 A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수가 NA니까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PA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표본 공간 S에 속하는 근원 사건의 모든 개수 분의 그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해주면 구할 수 있다. 결국은 용어만 조금 달라졌지 푸는 방법은 똑같은 거야. A, B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해라. 일단 6가지 곱해서 36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중에서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1번은 1, 1, 2, 2, 3, 3, 4, 4, 5, 5, 6, 6 등이 있으니까 36분의 6이 답이 되겠죠. 1번은 두 눈의 합이 7인 거는 1, 6, 2, 5, 3, 4, 4, 3, 5, 2, 6,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6가지니까 똑같이 36분의 6이 될 거고, 2번 답도. 두 눈의 차가 3일 확률은 여기 1, 4, 2, 5, 3, 6, 4, 1, 5, 2, 6, 3. 이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간단하다고 넘어가지 말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6분의 1이 나올 거고. 두 눈의 곱이 완전 제곱수일 확률. 완전 제곱수는 뭐뭐 있어? 1.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고, 3의 제곱은 9고. 그래서 지금 또 4의 제곱은 16이고, 5의 제곱은 25고, 6의 제곱은 36. 두 수의 주사위를 두 개 던져서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숫자가 36이니까 36가지 숫자 중에서 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지. 1을 만들 수 있는 건 1 곱하기 1일 때 만들 수 있고, 4는 1, 4, 2, 2 두 가지가 만들 수 있고, 9는 3, 3, 그리고 아까 요 4는 또 4, 1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 헷갈리고 1이 될 수 있는 경우가 1, 1이고 2가 될 수 있는 경우, 4가 될 수 있는 경우가 1, 4, 2, 2, 4, 1이고 9가 될 수 있는 경우가 1, 번대니까 3, 3 하나고, 그 다음에 16이 되는 경우가 4, 4 하나고, 그 다음부터 하나밖에 없겠죠. 25 되는 경우가 5,
36 되는 경우가 66. 이렇게 해서 요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해서 36분의 8이 된다. 알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확률의 수학적 확률이었는데, 확률의 기본 성질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확률은 무조건 안 일어나면 0이고 무조건 일어나면 1이라고 했지. 그거는 이미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건이라는 게 어떤 A 사건은 안 일어나는 공사건부터 시작해서 표본 공간에 그런 모두 들어간 NS 개수 안에 있는데, 이거를 NS로 나눠주면 어차피 0은 0이 될 거고 NS분의 NA로 표현할 수 있는데, 뒤에가 NS분의 NS면 몇 분에서 1이 되죠. 그래서 0부터 NS분의 NA가 1 사이더라. NS분의 NA가 아까 PA라고 했죠. 그래서 P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개념은 무조건 확률은 무조건 안 일어나거나 일어나면 확률이 1이다. 무조건 일어나거나 그 사이에서 확률이 존재한다. 기억하면 되고, 전사건의 확률 PS는 NS분의 NS 1이라는 거, 전사건이라는 말 새로 나왔고, 공사건은 확률이 0이다. 무조건 안 일어나는 거 공사건. 그럼 다음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두 눈의 합이 12 이하일 확률. 전사건이죠. 그래서 PS는 1이다. 전사건이기 때문에 두 눈의 합이 1일 확률은 없으니까 공사건이고, 비공집합이니까 0개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으로 나온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자,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숫자긴 한데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농구 선수가 성공 확률이 500번을 던져서 400번 성공했다면 500분의 400이라서 5분의 4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요 확률이라는 거는 5분의 4면은 예를 들어서 80%지. 자유투 확률이 80%라는 얘기는 10개 던지면 8개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이 선수가 상황과 그런 거 상관없이 10개 던지면 8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이렇게 500번, 1000번 하는 식으로 이 횟수의 숫자를 무한대로 늘리면 거의 요 확률에 80%라는 확률에 근접하더라. 가까워진다. 이게 통계적 확률이다, 이 소리. 알겠죠? 주사위도 마찬가지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인데 6번 던져도 1이 안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 이 횟수 n분의 r이라고 했을 때 이 n이 계속 늘어날수록 그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의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 이게 통계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n이 충분히 클 때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거의 똑같아진다. 사건 A가 일어난 상대도수는 n분의 r인데 요 n이 충분히 클 때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과 같아진다. 그래서 확률 문제의 접근은 확률에서는 분모를 계산하고 그 중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걸 찾아 b를 구하는 것이므로 분모와 같은 방법으로 분자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자는 분모의 부분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분모가 순열이면 분자도 순열로 계산한다. 이거 잘 기억해도 따로따로 하면 안 돼. 항상 같은 분모가 순열이면 분자도 순열로 계산해야 한다. 자, 그 다음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거는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5의 면적을 맞힐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 면적분의 전 영역의 크기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크기 영역의 크기로 해주면 되니까 6칸이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면적을 계산해야 되면 스스로 계산해서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서 요 면적분의 면적으로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지금 여기 나온 시행이 뭔지, 표본 공간이 뭔지, 사건이 뭐고, 근원사건 모르면 뒤로 갈수록 너무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꼭 그게 되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